컬렉터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NBA 카드 브랜드의 계급도입니다. NBA 카드는 지난 2009년부터 파니니라는 회사에 의해서 독점으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몇 종류로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로 세분화해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2019년 20년도 시즌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 브랜드까지 포함해서 30개가 넘는 브랜드가 발행이 되었는데, 아마 NBA 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접했던 컬렉터님들도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들을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약간 울거먹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19-20년도 시즌을 기준으로 대학 유니폼을 입고 발행된 브랜드는 제외하고 티어를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하니까요.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한번 찾아서 실제 오픈까지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카드 브랜드는 크게 3개의 티어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했고 대중적으로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등의 여부도 고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티어 1에는 시즌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발행되는 브랜드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실 브랜드가 이름부터 농구 그 자체인 파니니 훅스입니다. 보시면 베이스 카드, 그 다음에 아기자기한 인서트 카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 발행되는 브랜드이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서티파이드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베이스 카드의 그 미러 버전이라고 해서 배경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처리된 배수 버전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데요. 이거는 예전에 발행되었던 프리셔스 메탈 잼의 느낌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 다음에 앱솔루트 메모라빌리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실착 용품, 유니폼은 물론이고 농구공의 이런 로고 부분들을 삽입하기도 하고 태그 부분, 이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실착 용품이 가장 적게 들어간 게 3개의 조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많이 들어가는 거는 6개의 조각으로 카드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브랜드는 돈러스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야구 카드로 아주 예전부터 발행되었던 브랜드의 이름인데, 이 종이 카드 특유의 클래식함이 주는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서트들과 루키들의 카드들이 있고, 이 돈러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시리즈는 여기 보시는 넥스트데이 오토그래프라는 카드입니다. 뽑을 확률도 상당히 낮고 디자인 자체가 워낙 깔끔하니 멋지기 때문에 최고 루키 선수의 이 넥스트데이 오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올해는 이 돈러스와 관련된 서브 브랜드들을 새롭게 출시한 것들이 있어요. 클리얼리 돈러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클리얼리 카드는 야구 카드 탑스 클리어리에서 따온 건데, 그 카드 자체가 투명한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아세테이트라고 부르는 특유의 재질로 상당히 깔끔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시리즈인데, 이번에 돈러스 카드에 클리어리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투명한 카드로 파니니가 얼마나 돈독이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름에 돈러스가 붙어 있는데 돈러스 엘리트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야구 카드 브랜드 이름으로 사랑받았던 아주 전통 있는 브랜드인데, 돈러스 엘리트도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에 이렇게 약간의 포일 처리도 좀 되어 있고 깔끔하고 디자인이 이쁜데, 사실 그렇게 인기가 높은 브랜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어 1에서 화려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좀 멋진 카드를 소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가 바로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기본 베이스 카드들도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상당히 이쁘고요. 무늬에 따라서 이 다양한 배수 버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배수 버전은 갈락틱이라고 하는, 이 갈락틱 같은 경우는 보통 케이스당 한 장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루키 카드의 갈락틱 버전은 대부분 가격들이 아주 비싼 편이죠. 특유의 다이컷이 되어 있는 아기자기한 시리즈들도 많이 있고, 사인 카드도 전부 다 카드에 직접 서명한 온카드 오토그래프라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디자인이 워낙 화려하고 이쁘기 때문에 만약에 NBA 카드를 좀 처음 접하시는데 가장 먼저 접해보실 브랜드로 이 레볼루션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오리진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사실은 풋볼 카드에서 인기가 높았던 브랜드인데 2019-20 시즌부터 NBA 카드에도 발행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유의 배경 패턴이 주는 디자인과 카드가 실제로 보면 좀 매트한 감이 있거든요. 좀 클래식한 멋이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건 이렇게 루키 패치 오토그래프 RPA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요. 데뷔한 선수의 루키 카드이자 패치도 들어있고 사인
사인까지 들어있는 뭐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오리진스의 RPA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스티커 오토로 되어 있다는 점이, 풋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인 만큼 농구에서도 어느 정도 선전은 해줬던 것 같아요. 이 크라운 로얄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반에 풋볼 카드로도 발행되었던 브랜드 네이밍인데, 이 왕관이 이 카드의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컷 기법들이 들어간 카드들이 있고, 이런 것들 보면 다이컷이 되게 화려하죠. 이 브랜드에서 유명한 거는 바로 카붐이라고 하는 인서트입니다. 예전의 카붐 시리즈는 실제 선수의 모습과 상당히 괴리감도 많았고, 최근에 발행되는 카붐은 거의 선수의 실사와 다름없는 파니니의 대표적인 인서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라운 로얄의 백미는 바로 이 실루엣 패치오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는데, 선수의 이런 사진에 다이컷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저지나 이런 패치들이 삽입되어 있고 사인까지 들어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고 또 가격도 비싼 편인데, 카드들이 좀 두껍다 보니까 대부분 이 코너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코트킹도 벌써 수년째 발행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키 카드가 이렇게 레벨 1, 2, 3로 구분되어서 나오게 되고요. 전부 다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캔버스에 그린 유화 같은 느낌을 줘서, 가장 주목받는 인서트는 르싱크 피우벨레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예전에는 가로 버전으로 발행되기도 했고 올 시즌에는 이렇게 세로 버전으로 발행이 됐는데,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카드고 뽑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파니니의 대표 인서트 중에 하나라고 보죠. 올해부터는 이렇게 퍼스트 스텝이라고 하는 인서트가 새로 선보였는데, 정말 리터럴리 선수의 신발을 이렇게 담았고요. 사복 패션도 카드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인서트들이 있고요. 컨텐더스 같은 경우도 수년째 인기를 얻으며 계속 발행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컨셉이 거의 매년 동일합니다. 이렇게 게임 티켓의 모양을 따서 뭐 루키 티켓, 시즌 티켓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여기 내용만 바꾸고, 면허증처럼 되어 있는 이런 인서트들도 상당히 재밌죠. 이 루키 카드 오토그래프의 디자인도 베이스 카드의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온 카드로 되어 있어서 베리에이션도 있고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디자인은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저지 카드 같은 경우도 다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죠. 코비 브라이언트를 보니까 또 마음이 살짝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재미있는 브랜드인데, 크로니클스 연대기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조금 인지도가 없었거나 호응이 없어서 단독 브랜드로 발행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브랜드들을 한 번에 다 집어넣어 놓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프리즘이 발행될 때 루키 카드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로 이제 드래프트 되지 않은 선수들 루키 카드를 업데이트로 발행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었고요. 뭐 클래식, 크루세이드, 에센셜, 갈라, 일루전, 리미티드, 루미너스, 마제스틱, 마퀴, 파니니 플레이버, 프리스티지, 루키앤스타, 스코어, 스레드, 티타늄, 뱅가드, 이게 전부 다 한 번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발행되기는 조금 애매한,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는 브랜드들이에요.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잡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니클스 카드가 좀 뽑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루전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풋볼 브랜드였는데 올해 농구에 처음 나왔는데요. 뭐 그렇게 큰 특징이 있는 브랜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기본 카드 자체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반짝반짝 보는 맛이 있는 브랜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올해 농구에서 처음 나오는 브랜드인데, 풋볼에 파니니 1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농구에서는 1대1 매치도 많이 하니까 뭐 파니니 1&1이라고 해서, 이 브랜드의 특징은 역시나 RPA, 보통 이렇게 케이스에 딱 한 장씩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풋볼 같은 경우는 그랬고, 농구 같은 경우도 아마 힛이 하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운타운은 선수의 소속팀 도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LA잖아요. 그럼 LA를 상징하는 배경들을 카드 뒷면에 삽입을 해서 수년 전부터 발행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뭐 LA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베벌리 힐스가 나왔네요. 매년 나오는 브랜드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 파니니 1에서 다운타운 인서트를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옵시디언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풋볼에서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예요. 옵시디언은 뜻을 찾아보니까 흑요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은 돌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카드의 컨셉이 종목을 막론하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보통 이렇게 검은 배경에 이 뒤에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는 카드 브랜드인데, 여기에서는 되려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 게 레어 카드예요. 여러 가지 배수 버전들이 있는데 배수 버전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일렉트릭 엣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RPA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로 버전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이 브랜드는 조금 아쉬운 거는 전부 다 스티커 오토라는 점이 좀 아쉽고, 그렇게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브랜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티어 1의 마지막 브랜드는 바로 파니니 인케이스드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그냥 일반 카드들 4장이 있고 등급 받은 카드가 한 장 따로 팩에 들어있어요.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올해는 특이하게 이렇게 그냥 카드인데 아예 등급 카드 모양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점수까지 이렇게 카드 디자인 안에다가 그냥 포함시켜버린 재밌는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많은 NBA 카드 브랜드의 티어 1에 속하는 브랜드들을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티어 2와 3 브랜드들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